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중반에 아직 결혼하지 않은 아들과 딸을 둔 엄마입니다. 남편과는 떨어져서 각자 살고 있고 아주 필요한 일 외에는 서로 연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지는 꽤 오래되었네요. 저는 남편이나 직장 생활을 하다가 비슷한 시기에 퇴직을 했습니다. 그동안 살면서 단 한 번도 생활비를 풍족히 준 적이 없었고 늘 인색했어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생활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돈을 모아야 한다는 이유였고 그 돈으로 직장만도 해야 했고 주식 투자도 해야 한다면서 달라고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번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라면서 오히려 제게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빼내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참 방법도 치사했습니다. 거실 청소하고 설거지 한 번 하는데 용돈을 달라고 했고 자기 아버지 생신이라고 용돈 드려야 한다고 돈을 달라고도 했습니다. 남편은 저희 친정 부모님에게는 최소한의 것만 했어요. 자주 찾아가 뵙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더 급여가 많다는 이유로 어떻게 해서든지 제게서 돈을 뜯어갈 궁리만 했어요. 결혼 초에는 돈을 잘 모아서 몇 년 만에 24평 아파트를 장만했었고 3년 후에는 40평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물론 대출을 끼고 한 거라서 대출금 및 비용을 남편이 모아놓은 돈과 얼마간의 저의 돈이 포함되었었죠. 그때도 당연히 당시엔 세금상으로도 유리한 공동 명의로 할 줄 알았는데 단독 명의로 제 의사와 상관없이 해버리더군요. 집장만을 해놓은 후로도 이런저런 이유로 생활비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제 급여는 사실 그리 생활하기는 충분하지는 않은 편이라서 늘 쪼달리며 아끼면서 힘들게 살았습니다. 애들 교육비며 식비와 그 외 경조사비까지 모두 제가 다 책임질 수밖에 없었어요. 맨날 돈이 없다고 노래를 불렀거든요. 그리고 배째든 말든 알아서 하란 식이었습니다. 없는 돈을 어떻게 주냐고 늘 그랬어요. 그래서 투명하게 통장과 급여 이체 내역을 확인하자고 해도 절대 금기시하며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자기 돈을 왜 저한테 보여줘야 하냐고 나를 세웠어요. 그 때문에 많이도 싸워서 애들한테도 트라우마가 일 정도였습니다. 무조건 저의 희생을 딛고 돈을 모으려고 했었죠. 남들보다는 빨리 집장만을 한 거라서 처음엔 많이 참았습니다. 아마도 주식 투자 자금을 모으려고 그러나 보다 하고 맨날 싸울 수가 없어서 하루하루가 살기가 바쁘다 보니 참는 것도 습관이 되어버리고 체념하게 되어버리더군요. 시부모님의 생신 때나 명절 때 용돈도 모두 다 제 돈으로 드렸습니다. 제가 어느 날 시부모님 앞에서 생활비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했더니 대본에 그러시더군요. 거짓말도 말도 되는 걸 해라. 어디 생활비 안 줬다고 뻥을 치고 있니? 다 내 아들 덕분에 살고 있으면서. 시부모님도 믿지 않으시더라고요. 시누도 그렇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하고 어이없어 웃기만 했네요. 남편에게 물어봤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시댁 식구들은 여전했습니다. 명절 때 따로 음식장만 돈도 모두 다 형님과 제가 다 냈었는데 손에 무슨 선물을 들고 오나 하고 늘 신경을 쓰곤 했어요. 시어머니는 신우에게 매번 전화해서 자주 오지도 않으면서 선물이라고 가져온 것이 겉보자만 잔뜩 들어있고 내용물은 겨우 생색만 내는 정도로만 들고 왔다라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늘 불평불만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평생을 무능한 시아버님을 먹여 살리신 분이라서 며느리인 제가 생활비를 한 번 못 받아서 사는 것에 대해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남편이 직장 다니면서 돈 모으느라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러면서 늘 그러셨어요. 말도 마라. 나는 남편이라고 해봤자 몸만 딸랑 와서 나에게 평생 기생충처럼 기생하고 살았다. 돈 한 푼을 벌지를 못했어. 돈 되는 것마다 빚지고 차라리 일을 하지 말라고 했지 뭐냐? 라고 아버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었죠. 그래도 내 아들은 어떡하든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자기가 번 돈을 다 모아서 집도 사고 그랬지 않니? 그런 남편을 기특하게 생각해야지. 네가 복이 차고 넘쳐서 네 남편이 얼마나 소중한 줄 모르고 그런 거다.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무조건 내 아들이 하잔 대로만 하면 넌 얼마나 좋으냐? 나도 그런 세상을 살아봤으면 소원도 없겠구만. 시부모님은 저의 무조건적인 희생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셨고 오히려 가짐부림하는 것으로 치부했습니다. 제가 편에 빠져서 하는 소리라고 한 거였죠. 그래서 저에게 늘 대놓고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명절 때 들고 오는 선물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아들 덕에 잘 사는 며느리에게 용돈이나 거나 선물을 받고 싶어 하셨죠. 남편은 애들 학원비도 부족해서 좀 달라고 했어도 준 적이 없었어요. 학원비 없으면 보내지 말라고만 했었죠. 그러면서도 자동차는 늘 새 차였습니다. 저는 하루 생활 동선이 길어서 자차가 꼭 필요했는데도 중고차도 사주지 않았어요. 제 급여로는 생활비도 빠듯했던 터라 엄두도 못 냈었는데 자기 차는 잘도 사더라고요. 자기 몸에 돈 쓰는 것은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형편에 자동차 2대는 사치라고 하면서도 출퇴근용인 자기 차는 폼나게 사서 잘 몰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개인용 물품인 카메라나 노트북은 최상 품질을 아주 비싼 것을 마음껏 사더군요. 그때까지도 제 직장 동료들 중에 차가 없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게 되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어요. 2 애들의 학원이며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면 데리러 가야 했으니까요. 남편은 늘 자기 일이 우선이라서 자기 자식에 관한 일이라도 제가 일일이 부탁해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싸우는 일이 많아지게 되고 애들한테도 좋지 않은 영향이 가게 되어서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을 빼서 중고차를 사버렸죠. 그때도 중고차를 자기 허락도 받지 않고 샀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시부모님과 시누에게도 흉을 봤었는지 대놓고 저에게 싫은 소리를 했어요. 특히나 시아버님은 그러시더라고요. 남들은 직장 다니면서도 애들만 다 잘 키우고 잘 살다만 유난도 떤다. 남편이 자기가 번 돈으로 주저없이 새 차 뽑고 최신 노트북과 카메라를 사도 당연했고 며느리가 며느리 돈으로 중고차를 산 거는 용납이 안 된다는 말씀이더라고요. 그 이후로 너무 섭섭해서 시댁 출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고등학교를 마친 후에는 헤어지겠노라고 다짐을 했었죠. 남편은 자기 번 돈으로 자기 명의로 저축도 하고 주식 투자도 하면서 자기 취미 생활까지 영위했습니다. 그게 모두 다 제 희생을 발판을 한 거였죠. 저는 모아놓은 돈도 없이 모두 다 애들한테 다 쏟아부었었죠. 시댁에서는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집안 내력이었거든요. 시아버님도 무능한 탓에 평생을 두고 시어머니가 번 돈으로 잘 사셨고요. 아주버니도 무능해서 형님이 식당 일에서 번 돈으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에 비하면 남편은 번듯한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그에 못지않은 직장에서 며느리가 남편보다 더 월급이 많다고 들은 시댁 식구들은 어떻게든 저에게 복노릇을 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시어머니는 늘 저에게 그러셨어요. 너는 얼마나 좋으냐? 남편이 돈을 벌고 있으니 말이다. 나 같으면 네 남편을 업고 떠받들면서 살겠다. 부럽기만 하구만. 평생을 나한테만 기대고 사는 기생충 같은 인간도 남편이라고 대접받고 살고 있는데 너는 네 남편한테 고마워해야 한다. 불만하고 그러면 못 쓴다. 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하셨어요. 정말 시댁 식구들하고는 말이 통하지 않았고 남편은 늘 제멋대로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그래서 2 애들이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이혼하겠노라고 더욱더 다짐을 하며 참았어요. 그러는 사이에 시누의 시어머니에게서 꽤 많은 돈을 빌려서 주식 투자를 했었는데 엄청 큰 손해를 봤었나 보더라고요. 그걸 메꾸기 위해서 시부모님의 집을 담보로 해서 또 대출을 받아서 주식에 몰빵하더니 완전 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망했는지는 말을 해주지 않아서 몰랐지만 은행 돈까지 다 끌어서 쓴 모양인지 빚도촉에 시달렸습니다. 다행히도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지는 않았더라고요. 시누의 시부모님들은 매일 저한테 전화해서 친정 언니들한테 돈 좀 빌려오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친정 언니가 사업을 잘 하고 있어서 잘 살았거든요. 제가 미치지 않고서야 이혼까지 고려하고 있는 마당에 친정에 가서 돈을 빌려오다니요. 말도 안 되었죠. 저는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남편도 저에겐 신용대출을 받아달라고 사정했어도 이미 대출을 받아서 다 써버려서 대출이 안 된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남편은 이미 카드 대출이며 각종 대출은 다 끌어다가 돌려막기 하고 있었어요. 시부모님 집이 곧 경매가 될지도 모른다고 저에게 반강제로 친정 언니한테서 돈을 빌려오라고 하더군요. 얼마나 급했던지 언니한테 찾아가서 돈을 빌려달라고 사정한 모양이었는데 언니도 그만한 돈을 당장 현금으로 가지고 있진 않아서 빌려줄 수가 없었어요. 아무튼 시부모님의 집은 남편 덕분에 날아가 버렸고
신우는 남편에게 돈을 빌려주고도 못 받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참 이상하게도 남편이 벌려놓은 일인데도 시댁 식구들과 남편은 모두 다 제 탓인 것 마냥 그러더군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기생충 같았어요. 그 와중에도 자기 명의 아파트 담보대출은 받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담보 여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늘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남편 명의로 집이 하나 있으니 제 명의로 집 한 채를 사라고 했습니다. 참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 말이었죠. 시부모님이 사시는 집도 날려버리고 월세로 작은 집에서 살고 있으니 집 하나 사서 주란 말인 것 같았습니다. 참 뻔뻔하기가 이를 데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돈을 주식에 투자하란다면서 꽤 많은 돈을 빌려줬다면서 저에게 갚으라고 했고, 신우이도 남편이 빌려간 돈을 갚아주라고 하더군요. 빌려간 사람한테 받으라고 했더니 그러더군요. 부부는 일심동체인데 너무한 거 아니야? 오빠가 빌려간 돈이면 언니가 빌린 거나 매 한 가지인데 왜 모른 척해요? 아가씨, 나 몰래 빌려주고 나한테 갚으라고요? 돈도 없거니와 있어도 갚을 돈은 아니네요. 왜요? 오빠가 언니한테 돈 받아가라고 하던가요? 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시장바닥에서 힘겹게 모아놓은 돈을 남편한테 모두 다 날렸더라고요. 그러고도 남편한테 돈 달라고 하지 않고 말짱해 보이는 며느리한테 달라고 했습니다. 시댁 출입도 하지 않는 며느리에게 별 어거지를 다 써서 돈을 뜯어내려고 하더군요. 남편은 마이너스 통장과 카드 대출금을 갚느라 정신이 없어서 시부모님이 사는 집 월세도 못 드렸다고 했는데 저에게 달라고도 했습니다. 저는 줄 돈이 없어서 줄 수 없다고 했더니 아주 세상 천재도 없는 독한 며느리라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때까지도 시장에서 야채 장사를 계속 하시고 있었는데 남편이 그 많은 돈을 가져가서 날려버렸는데도 돈에 쪼달리는 남편에게 계속 뒷돈을 대주고 있었더군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아주버니가 남편과 대판 싸우기도 했습니다. 아주버니는 장남이긴 했지만 늘 백수로 빈둥거려서 시어머니에게는 늘 부끄러운 자식이었죠. 아주버니가 장사를 하겠다며 큰 돈을 빌려달라고 했었다는데 빌려주지 않았다더군요. 그런데 남편에게 집 담보 대출에다가 모아놓은 돈까지 다 해줬다는 말에 아주버니와 시어머니 사이가 엄청 틀어져 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아주버니와 형님은 시댁 출입을 하지 않았고 명절 때도 발길을 끊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을 편애하셨던 거죠. 꽤 많은 돈을 남편에게 빌려주고도 계속해서 빚 갚으라고 돈을 대주고 있었으니 엄청 화가 났나 보더라고요. 그때까지도 아주버니는 집장만도 꿈도 못 꾸고 있었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조금 억울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야채 장사를 하시던 시어머니가 쓰러지셔서 거의 1년 가까이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남편이 할 수 없이 병원비며 시아버님의 생활비를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참 어이없게도 시아버님은 할 일이 없으시면서도 시어머니 간병을 매우 힘들어하셨어요. 주말을 제외하고는 평일에 간병할 사람은 시아버님밖에 없었는데 말입니다. 평생을 일만 하다가 자식들을 키우느라 식구들 먹여 살리느라 고생만 하셨던 시어머니였는데 간병을 힘들어하면서 짜증을 보통으로 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평일에는 병원 출입을 하지 않았었죠. 퇴근 후에 집안일과 애들 케어하기도 바쁜데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에 남편과 신우가 교대로 간병했어요. 저는 주말에만 갔습니다. 그런데 시아버님은 맨날 죽는 소리를 하셨어요. 물론 간병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힘들다고 하면서 아파서 누워있는 시어머니에게 자신과 자식들 고생시키지 말고 빨리 저 세상으로 가라고까지 말을 하더군요. 그 때문에 남편과 시아버지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았고 만나기만 하면 서로 원수 보듯이 했습니다. 아주버니는 놀고 먹는 것이 취미라서 시어머니의 간병을 도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문병을 몇 번 온 것 말고는 아예 출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님은 맨날 팔자타령을 하면서 누워있는 시어머니에게 마음 편하게 하지 않으셨고 인상만 쓰고 있었어요.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남편이 그러더군요. 아버지가 아프면 절대 병원에 데려가지도 않겠어. 참 여자인 제가 봐도 시아버님을 보니 제 미래의 남편도 저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소름이 끼치더군요. 시어머니가 이런 대접을 받으려고 그동안 고생해가면서 시장바닥에서 야채 장사를 하셨나 싶었습니다. 고생만 하다가 남편과 자식들 좋은 일만 시킨 꼴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시다가 시어머니는 돌아가시게 되었고 시아버님은 해방감에 기뻐하시는 듯 했어요. 신우의 남편은 시아버님의 생활비를 대주지는 않았습니다. 들여다보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신우이나 저에게만 만만하게 돈 달라고 연락을 하곤 했습니다. 남편과는 시어머니 병간호 일로 사이가 완전 나빠져서 감히 연락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도 모른 척 할 수 없어서 몇 번 생활비조로 드렸었는데 남편이 드리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에게도 연락이 와도 모른 척 하라고 시켰어요. 참 난감하더군요. 신우이는 남편을 놔두고 저에게 시아버지에게 매달 생활비를 함께 나눠서 드리자고 제안하는데 웃기지도 않아서 남편한테 말하라고 하고서는 그들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시아버님의 생활비를 왜 제가 내야 하는 건지 정말 어이가 없었네요. 이제껏 남편이 벌어다 준 돈을 구경조차 못해본 사람한테 할 소리가 아니었죠. 어찌 됐든 간에 저는 더 이상 시아버님에 대해서는 무신경으로 대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친정아버지가 암으로 투병 중이어서 퇴근 후 매일 병원으로 출근하다시피 했어요. 시아버님도 욕실 바닥에 쓰러지셨는데 요양보호사가 발견하고 병원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이미 치료 시기를 지나버렸고 중증으로 진행이 된 상태라서 중환자실에서 보름 정도 있다가 가셨습니다.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자식들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빨리 가셨네. 아주머니도 신우이도 남편도 아무도 슬퍼한 사람이 없었고 그나마 투병 생활을 오래 끌지 않고 가시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겼습니다. 평생을 두고 시어머니가 벌어다 준 돈으로 사시다가 시어머니 병간호도 귀찮아하시더니 가는 뒷모습도 참 쓸쓸하구나 싶더군요. 남편의 미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시아버님이 사시던 용구 임대 아파트에서 남편이 혼자 지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혼까지 고려하고 있는 줄은 알았기 때문에 알아서 나간 거였어요. 이혼만은 하기 싫었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별거를 하게 되었고 서로 연락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얼굴을 안 보니까 엄청 편해지긴 했어요. 가끔씩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와 고양이를 보러 오곤 했었고 제 생일에는 떡 케이크도 보내오기도 했어요. 그리고 인심 쓰듯이 제 차를 한 번씩 점검도 해주고 쌀통에 쌀이 떨어진 것을 보고서는 쌀을 주문 배달시켜주고 가곤 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운동 가자고 주말 아침에 찾아왔습니다. 걷기 운동이 몸에 좋다면서 매주마다 걷기 운동으로 땀을 빼자고 하더라고요. 퇴직 후에 집에만 있는 제가 걱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 내가 아프면 병원비 들까 봐서 걱정됐니? 미쳤냐? 병원비는 네 돈으로 내야지. 말도 참 징글맞게 이쁘게 하는 법이 없었어요. 보고 배운 곳이 그러니 고칠 수가 없는 병과도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버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를 잘 생각해봐. 너도 그렇게 될 거니까. 각오하고는 있겠지? 라고 했더니 남편은 뜨끔한 눈치였어요. 그런 남편에게 요새 유튜브에서 유명한 신사임당의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유재석이 나온 TV 프로그램이 유퀴즈 언더블럭에 출연한 신사임당이 했던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돈 되는 것은 다 한다면서 쇼핑몰, 주식 투자, 부동산 임대사업 등을 하면서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열심히 산다고 하더라. 라고 했더니 남편의 말이 걸작이었습니다. 그렇게 돈 많이 벌어서 어디다 쓰려고? 다 죽도록 일만 하다가 가족들만 좋은 일 하는 거라고 거침없이 어이가 없다는 듯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신사임당은 그 많은 돈을 벌어서 무엇이 좋았냐고요. 그래서 대답해줬죠. 적은 월급으로는 임신한 아내와 생활이 어려워서 다투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돈 때문에 싸우는 일이 없다고 했어. 아내가 마음껏 돈을 쓸 수가 있다는 말에 난 참 감동했다. 이런 멋있는 사람도 다 있구나 했지. 내 남편은 자기가 번 돈으로 행여나 자식들과 마누라 입에 들어갈까 봐서 아까워 죽는단 말이야. 제 남편은 그걸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완전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가족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어떻게 책임을 지고 부양해야 할지도 모르는 인간이었어요. 역시나 변한 것 없이 여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다음부터 운동하자고 오지도 말아라. 역시 변한 건 하나도 없었어요. 제 마음만 더욱 남편에게서 굳게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남편은 저에게는 남보다도 못한 완벽한 타인이라는 것을 새삼 더 깨닫게 될 뿐이었어요.
저는 퇴직 후 바로 시작한 온라인 사업에 재미를 붙이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정적인 단계는 아니지만 작은 수입이라도 들어오고 있어서 제 노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남편과는 당분간 이렇게 떨어져서 살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함께 살자고 한다면 당장 이혼을 하자고 할 거네요. 지금은 그저 이혼을 하지 않고도 각자의 삶을 잘 살고 있으니 그런 대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우리 애들은 다 커서 성인이 되었으니 저의 인생이 막을 멋지게 살게 하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